예의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문자 한 통이 진심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 발걸음을 옮기는 것만이 예의죠.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무례로 받아들여질 줄은 몰랐어요. 이런 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남편 민수와 결혼한 지 5년 차,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윤지입니다. 남편의 동생 부부와는 명절 때마다 만나는 사이였어요. 시동생 아내 세연 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평소에도 따뜻하고 감정 표현이 솔직한 분이었죠. 우리는 크게 불편한 적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명절 준비도 함께하고 가끔 카톡으로 안부도 주고받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는 가족 간 예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이렇게 큰 갈등으로 번질 줄은. 사건은 지난 6월에 시작됐습니다. 남편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동생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셨대. 장례식장이 부산이야. 어머, 정말? 언제? 지금 막 연락받았어. 이번 주말에 발인이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부산, 왕복 8시간 거리. 그리고 제 회사 일정표가 떠올랐어요. 이번 주는 신간 마감 주간이었거든요. 금요일까지 원고를 넘겨야 하는 급한 프로젝트가 2건이나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제 사정이고 남편 동생네 가족이 상을 당했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조문을 가기로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 일찍 서울로 복귀해서 회사에 출근하는 거죠. 발인은 일요일 저녁이었지만 월요일 오전 중요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발인까지는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토일 이틀 동안만 다녀올게. 발이는 회사 일정 때문에 힘들 것 같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나는 발인까지 있다가 올게. 남편은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동안 조문하고 상주들 도와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예의는 다 하는 거라고요. 금요일 저녁 저는 급하게 짐을 쌌습니다. 검은색 상복, 부의금, 간단한 세면 도구, 그리고 토요일 새벽 첫 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어둠이 흘러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 선택이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거라는 걸. 토요일 오전 9시 부산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고속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습한 공기. 익숙하지 않은 도시의 냄새.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유난히 잔잔했어요. 장례식장 입구에 들어서자 조문객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빈소를 찾아 들어갔어요. 세연 언니가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하얀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죠. 언니 많이 놀라셨죠? 제가 이제야 왔어요. 윤지야, 고마워. 이렇게 먼 데까지. 세연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저는 그 손을 꽉 쥐어주고 천천히 저를 올렸습니다. 영정사진 속 장인어른은 온화하게 웃고 계셨어요. 몇 번 뵌 적 있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오니 시동생이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수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민수 형은요? 곧 도착할 거야. 차 가지고 오는 중이래. 아, 네. 형수님, 일단 들어가서 좀 쉬세요. 숙소 잡아뒀어요. 그들은 장례식장 근처 모텔을 미리 예약해뒀더라고요. 저는 짐을 풀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소 앞에는 조문객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세연 언니 옆에서 차를 따르고 음식을 나르고
조문객 응대를 도왔습니다. 고인과는 무슨 사이세요? 사돈 며느리예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먼 데서 오셨네요.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예의 상하는 말이라는 걸 알지만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고생이 많다는 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많이 힘들지? 응, 괜찮아. 근데 생각보다 조문객이 많네. 언니 혼자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러게. 오늘 밤은 내가 여기 남아서 지킬게. 여보는 좀 쉬어. 그날 밤 저는 모텔로 돌아가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는 계속 회사 일정이 돌아갔거든요. 월요일 회의 자료, 마감 원고, 메일함에 쌓여있을 업무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인까지는 못 보고 가는데 괜찮을까? 스마트폰으로 발인 시간을 다시 확인했어요. 일요일 오후 6시. 제가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는 일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잠깐 고민했어요. 버스를 늦춰볼까? 아니면 월요일 새벽 첫 차를 탈까? 하지만 월요일 오전 9시 회의는 제가 꼭 참석해야 하는 자리였어요. 팀장님도 저자님도 모두 기다리고 계시는 중요한 미팅이었죠. 그리고 솔직히 저는 고인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몇 번 뵌 적 있는 세연 언니의 아버지. 물론 슬프고 안타깝지만 제가 모든 걸 미루고 발인까지 함께해야 하는 관계인가 싶었어요.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틀 동안 조문했으면 충분해. 나도 최선을 다한 거야. 일요일 아침 저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세연 언니는 밤새 거의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눈밑이 시커멓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언니, 아침 드셨어요? 응. 아침은 좀. 그래도 좀 드셔야죠. 제가 죽 사올게요. 저는 근처 편의점에서 죽을 사다 드렸습니다. 세연 언니는 고맙다며 몇 숟가락 뜨더니 다시 손수건을 꺼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곧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오후 2시쯤 저는 남편을 불러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응, 알아. 조심히 가. 내일 회의 잘하고. 언니한테는 내가 말할게. 저는 세연 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언니, 저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내일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세연 언니는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고마워, 윤지야. 이틀 동안 고생 많았어. 언니, 힘내세요. 나중에 꼭 다시 뵐게요. 저는 세연 언니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나섰어요. 돌아서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발인도 안 보고 가나 봐. 글쎄, 요즘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가는 택시 안, 창밖 풍경이 흘러가는데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했어.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회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삶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 후로 2달이 흘렀습니다. 장례식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잊혀져 갔어요.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고 남편도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세연 언니와는 가끔 카톡으로 안부 정도만 주고받았어요. 언니, 요즘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그냥 살아가고 있어. 고마워. 짧은 답장이었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을 당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면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시동생 부부와도 얼굴을 보는 게 저희 집안의 전통이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석 당일 우리는 시댁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부부,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분위기는 평소와 비슷했어요. 명절 음식 준비하고, 차례 지내고, 함께 식사하고.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연 언니에게 물었어요. 세연아, 요즘은 좀 어때? 많이 힘들지? 네, 그래도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 시간이 약이지. 힘들면 언제든 얘기하고. 세연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세연 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세연 언니에게 향했습니다. 지난 6월에 아버지 장례식 때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윤지 씨가 이틀만 있다가 갔잖아요. 발이는 함께 못하고. 그때 회사 일이 있어서. 알아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거. 근데 솔직히 너무 서운했어요. 세연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요, 윤지 씨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발인까지 다 함께 했거든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가족이니까.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2년 전 일이었어요. 제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세연 언니와 시동생은 정말 발인까지 함께 해줬죠. 그때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언니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잖아요. 상황이 다르다는 게 뭐예요? 회사 일? 그럼 저는 학교 일은 안 중요한가요? 그게 아니라 윤지 씨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요. 저도 학교 일정 다 미루고 어머니 장례 때 갔었거든요. 세연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왜 제 아버지 발이는 안 오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서운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이었고 시아버지는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남편 민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저도 그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월요일에 꼭 참석해야 하는 회의가 있었거든요. 팀장님도 저자님도 모두 기다리고 계셨고. 회의요? 회의 하나 때문에 발인을 못 보신 거예요?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게 몇 달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였고. 그럼 저는요? 제 아버지 장례가 프로젝트보다 중요하지 않았나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정이 올라왔어요. 언니, 저는 이틀 동안 조문했어요. 언니 옆에서 같이 있었고 조문객 응대도 도와드렸잖아요. 이틀이요? 그게 다예요? 발인은 가장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배웅하는 거라고요. 저도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제 상황도 이해해 주셔야죠. 이해요? 저는 윤지 씨 어머니 발인 때 학교 수업 다 조정하고 갔어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저도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이틀 동안 간 거예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야, 둘 다 그만해. 명절인데 왜 이러니? 하지만 세연 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제 마음을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 서운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의가 없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언니가 지금 저한테 예의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제 입장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도 최선을 다했거든요. 최선이요. 이틀만 있다 가는 게 최선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언니는 제가 회사 그만두고 발인까지 있었어야 했나요? 제 인생은 중요하지 않나요?
회사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루만 더 있어주면 됐잖아요. 하루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저는 그 하루 때문에 몇 달 동안 준비한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럼 제 아버지는 그것보다 가치가 없다는 거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저를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세연아, 너도 좀. 하지만 세연 언니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더 서운해요.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언니, 저도 언니를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희생이요? 발인 함께하는 게 희생이에요? 그게 제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연 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명절 오후의 따뜻한 햇살과는 달리 거실 안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우리는 일찍 자리를 떴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세연이 입장도 이해 좀 해줘. 나도 이해하려고 했어. 근데 언니가 너무 심하잖아. 예의가 없다니. 그냥 감정적으로 힘든 거겠지.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화풀이해도 되는 거야?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풀이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운했던 것 같아. 그럼 나는 서운하면 안 돼?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계속 세연 언니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예의가 없다. 우리는 발인까지 다 함께 했는데 결국 마음의 문제야. 저는 정말 잘못한 걸까요?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여보, 지금 통화 가능해? 응. 왜? 무슨 일 있어? 동생한테 연락 왔는데 세연이가 앞으로 우리랑 얼굴 보기 힘들 것 같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추석 때 일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나 봐. 동생이 중간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대. 그러니까 언니가 우리랑 연락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동생도 난처해하더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틀 동안 조문했는데, 상주 곁에서 함께 있었는데, 조문객 응대도 도와드렸는데, 부의금도 넉넉히 드렸는데, 그런데 발인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연을 끊겠다고요?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그날의 기록을 다시 찾아봤어요. 카톡, 대화 내용, 장례식장 주소, 제가 다녀온 날짜, 회사 일정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스스로를 방어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그날 밤 남편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한 거야? 잘못했다기보다는 세연이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지. 서운한 건 알겠어. 근데 연락 끊겠다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지금 세연이가 감정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인 것 같아. 그럼 나는 이해받을 필요 없는 거야?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그냥 이해해주면 안 될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해. 계속 나만 이해하라고 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사과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풀어줄 수 있는 말이라도 해주면 좋겠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조차 제 편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나는 풀어줄 말이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거든. 여보, 그리고 언니가 그렇게 서운했으면 그때 말했어야지. 왜 몇 달 지나서 명절에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더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나만 일방적으로 비난받아야 해? 대화는
평행선이었습니다. 남편은 세연 언니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했고, 저는 제 입장도 들어달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제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날의 선택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조문한 것, 월요일 회의를 위해 일요일 오후에 떠난 것, 발인에 참석하지 못한 것,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며칠 뒤, 저는 세연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언니, 그날은 제 말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언니 마음 상하게 해서 미안해요. 저도 언니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사과라기보다는 화해의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연 언니는 정말로 저와의 관계를 끊고 싶어 한다는 걸. 남편은 시동생을 통해 안부를 물었지만 시동생도 난처해 하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점점 냉소적으로 변해갔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얼마나 필요한데, 평생?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지쳤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거야. 회사 일 때문에 발인 못 간 게 그렇게 용서 못할 일이야? 남편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 갈등은 단순히 발인 참석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가족의 기준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세연 언니에게 가족이란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있어주는 것. 저에게 가족이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로 가족을 정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좁혀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더 이상 언니한테 연락 안 할 거야. 여보, 언니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 그럼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도 나도 자존심이 있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계속 사과할 수는 없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세연 언니와의 관계를 정리했어요. 명절에도 각자 부모님만 찾아뵙기로 했고 가족 모임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타까워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힘이 없었어요. 가끔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발인까지 갔더라면, 하루만 더 회사를 쉬었더라면, 월요일 회의를 미뤘더라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제 선택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누군가에게는 부족해 보였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왜 저만 잘못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지금은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세연 언니와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명절 때도, 경조사 때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끔 안타까워하지만 더 이상 저에게 먼저 연락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도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장례식장에서 세연 언니의 손을 잡아줬던 순간, 조문객들에게 차를 따라주던 오후, 그리고 떠날 때 뒤에서 들렸던 속삭임들. 발인도 안 보고 가나 봐.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이틀 동안 조문하고 곁에 있어주고 함께 울어줬어요. 그게 제 상황에서는 최선이었습니다. 물론 세연 언니의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서운함. 그 감정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제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예의를 정의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단지 달랐을 뿐이에요. 예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 있어주는 것이 예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말하는 것이 예의죠.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 끝없는 이해, 언제나 함께해야 한다는 의무. 하지만 가족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세연 언니에게 나쁜 감정은 없어요. 그냥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하려고 했다면, 조금만 더 대화를 나눴더라면, 조금만 덜 감정적으로 반응했더라면, 어쩌면 지금처럼 연락을 끊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저는 이제 그 선택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발인에 참석하지 못한 저의 선택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세연 언니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 걸까요? 예의는 정답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입니다. 그리고 그 온도는 사람마다 다르죠. 여러분이라면 발인까지 가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